우리가 혈관 처치가 쉽다고 생각하는 신체 조건은 다름 아닌 낮은 체지방이지만 정상 범위의 체중, 그리고 운동을 꾸준히 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쉬운 상황보다 적지 않게 난항을 겪으며 이런 상황을 대처하고 한 단계 올라서기 위해 부단한 노력과 시간을 투자하죠. 개인의 신체 조건과 체형, 잦은 주사 처치, 극심한 통증 등 여러 요인이 있지만 어려움을 겪는 빈도가 높은 상황은 비만한 환자라는 것에 이견이 없을 겁니다. 본문에서 BMI 지수와 정맥 주사 성공률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결론을 내기도 했죠. 앞서 여러 정맥 주사 부위를 탐구하며 쉽게 찾는 방법을 간단히 제시하기도 했지만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단서들을 모아 저의 노하우와 함께 정리해보려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정맥 주사를 잘하기 위한 요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맥을 잘 찾는 탐색 능력, 두 번째는 주사침을 움직이는 핸들링. 그러나 적지 않은 간호사들이 탐색을 능력으로 생각하지 않거나 탐색 능력보다 핸들링을 보다 우선순위에 두고 있죠. 탐색은 모두 가는 것이고 탐색 능력이 체감할 만한 큰 차이를 만든다기보다 핸들링이 차이를 만든다는 단편적인 생각을 합니다. 좋은 혈관을 찾는 탐색 능력은 과소평가되거나 인정하지 않고 주사침의 핸들링은 과대평가되는 경향이 있죠. 여러분이 찾지 못한 지점에 상급자가 신기하게도 처치한 것을 목격한 경험이 없으신가요? 이런 경우가 탐색 능력의 차이를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쉬운 정맥주사 처치를 원한다면, 자신이 정맥주사에 조금 서툴다면 핸들링에 대한 고민을 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좋은 정맥을 찾는 것부터 고민해야 하죠. 좋은 정맥의 처치를 하다 보면 경험이 쌓여 핸들링은 점점 늘어날 것임에는 분명합니다. 물론 신체 어디에도 좋은 혈관이 없는 환자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환자의 성공적인 정맥주사 처치도 탐색 능력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핸들링이 좋다 한들 처치할 주사침 게이지에 적합한 혈관을 찾지 못한다면 성공보다 실패를 맛볼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핸들링은 탐색 능력을 일정 수준으로 끌어올린 뒤 고민해도 늦지 않을 문제입니다. 핸들링에서 극적인 차이를 보이려면 그에 따른 탐색 능력도 충분히 뒷받침되어야 하죠. 피부 두께는 사람마다 천차만별, 개인마다 체형도 가지각색입니다. 이런 요건 속에도 평준화된 데이터가 있을 거란 기대를 했지만 아쉽게도 혈관 탐색과 관련하여 피부, 피하지방, 신체 부위별 체지방 분포 비율, 체형 등 여러 변수를 객관적이며 표준화된 신뢰도 높은 문헌을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모두에게 적용할 단순한 기준이 있죠. 그건 바로 혈관의 크기와 혈관에 도달할 피부의 깊이입니다. 크기가 작은 혈관이 얇은 피부에 위치하면 혈관이 육안으로 관찰되며 촉지 역시 가능합니다. 그러나 피부가 두꺼우면 관찰 및 촉지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반대로 큰 말초 정맥 혈관이 얇은 피부에 위치하면 육안으로 관찰은 물론 촉지도 당연하게 될 것이며, 피부가 두꺼워도 관찰은 어렵겠지만 촉지될 가능성은 높죠. 아주 단순하게 두 가지만 놓고 본다면 이렇습니다. 얇은 피부에 위치한 정맥을 탐색하거나 피부 두께와 크게 상관없는 굵은 정맥을 탐색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삼아야 합니다. 나아가 혈관 길이와 부피를 이미지 메이킹하고 주사침 게이지에 적합한 굵기와 길이 등 이외의 요소도 고려사항에 포함시켜야 하죠. 물론 이런 요소와 함께 개개인마다 다른 신체 상황과 신체적 특징의 이유로 우리가 세운 전제를 무시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있지만 그런 경우는 어려운 경우이니 이번 편에선 다룰 일은 없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어느 부위의 피부가 평균적으로 얇고 두꺼운지, 혈관의 직경이 크고 작은지, 예외적인 상황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계획을 세워보며 알아보도록 하죠. 피부 두께와 혈관 크기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촉지 여부입니다. 육안으로 보인다 하여 무조건 좋은 정맥은 아니죠. 촉지가 되지 않으면 처치의 난이도는 상승합니다. 효율적으로 촉지하기 위해서는 정맥의 해부학적 구조를 파악하고 손끝 감각 역시 신경 써야 하죠. 제가 제시하는 쉽게 접근하는 키포인트는 이 5가지입니다. 계획의 첫 번째는 탐색할 것과 탐색하지 않을 것을 나눠야 합니다. 어려운 요소를 배제함으로 탐색 범위를 좁히고 보다 효율적인 처치를 기대할 수 있죠. 토니켓을 묻기 전 처치에 적절한 혈관을 육안으로 확인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입니다. 처치 시간도 단축되며 보다 능숙하며 전문가스러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으니 말이죠. 하지만 어째서인지 이런 이상적인 상황은 좀처럼 오지 않고 일정 시간 여기저기 만져보며 신중하게 촉지하는 경우가 상당수입니다. 팔에는 수많은 정맥들이 있는데 명칭이 있는 정맥부터 교육용 자료에 주로 언급되지 않는 이름 모를 콜라테럴 베인도 많죠. 도잘, 세팔릭, 바실릭, 브라키알 등 명칭 있는 정맥의 위치도 개인차가 적지 않은데 콜라테럴 베인은 더욱 개인차가 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치 기준에 육안으로 관찰되지 않는 콜라테럴 베인은 탐색 우선순위에서 제외한 뒤 명칭 있는 정맥의 해부학적 위치를 파악하고 접근한다면 보다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개인차가 있지만 해부학적으로 정의가 되어 있는 만큼 팔 어딘가 오차 범위 내에 있는 것들이죠. 이것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는 기대 이상으로 상당한 수준입니다. 이 부분을 관가했던 분들은 오늘부터 정맥의 해부학 구조를 학습하여 임상에 적용할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이런 계획은 앞으로 있을 정맥 주사에서 쉬우면서 신속한 처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겁니다. 정맥의 해부학적 위치를 어느 정도 이해했다면 두 번째로 피부에 대해 간단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개개인마다 모두 차이가 있지만 평균적인 시각에서 어느 부분이 두껍고 얇은지, 정맥을 어느 지점에서 찾을 수 있는지 말이죠. 피부의 층은 표피
표피와 진피, 피하지방층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주로 처치할 말초정맥은 피하지방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지방에 따라 관찰과 촉지 유무가 갈리죠. 평균적인 기준에서 팔은 손바닥을 제외하고 몸의 중심으로 갈수록 피부 두께는 점점 증가하는 양상을 보입니다. 그리고 말초정맥 역시 몸의 중심으로 갈수록 평균적으로 두께가 증가하죠. 손등은 피부층이 상대적으로 얇기 때문에 혈관이 잘 보일 수 있지만 혈관 크기에서 아쉬운 모습을 보이며 전주환은 피부층이 상대적으로 두껍지만 정맥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이런 조건 속에서 촉지가 됩니다. 혹자는 이런 의문을 품기도 합니다. 앞서 언급했다시피 사람마다 신체적 특징과 체형이 모두 다르기에 손등에 혈관이 굵은 사람도 있고 전주와 혈관이 굵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것이며 보통은 혈관이 있어야 할 곳이지만 없는 경우도 있어 혈관을 찾는데 어려움을 맞이하기도 하죠. 그리고 손을 많이 쓰거나 손등에 마찰이 많은 직업을 가진 사람은 굳은 살같이 피부층이 두꺼워지는 예외적인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환자는 혈관 탐색이 있어 어려운 환자입니다.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상황에 벗어난 경우니 말이죠. 일부의 사례지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번 편을 주제로 다루고 있는 쉽게와는 거리가 멀기에 그런 상황은 다음에 기회가 되면 다뤄보기로 하고 다시 이어가 보겠습니다. 여러 정맥조사 시리즈를 통해 팔에서 피부 두께는 손등이 가장 얇다는 정보를 얻었고 손목, 전환 내측, 전환 외측, 전주와 순서로 피부 두께는 증가했죠. 피부의 두께만 본다면 손등이 가장 접근성이 뛰어나며 그 다음은 손목, 전환 내측 순서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변수는 다름 아닌 앞서 언급한 혈관의 크기, 평균적으로 말초에서 심부로 가까워질수록 정맥의 순환 혈류가 모이기 때문에 크기 역시 증가합니다. 피부의 두께를 이해했다면 세 번째로 특별한 부위와 함께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정맥을 주로 찾을 수 있었던 곳을 체크해보죠. 해부학적으로 정맥이 무조건 지나가는 특정 부위가 있습니다. 스너프박스의 세팔릭 베인, 큐비탈 포사의 메디안 큐비탈 베인. 의학적으로 해당 부위에 명칭이 있으면서 그 부분에 지나가는 정맥 역시 명칭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정맥 주사의 두 가지 처치 포인트로 모든 환자를 처치하기엔 다소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직면하는 비만한 환자의 경우 두 곳이 모두 촉지 안 되는 경우가 잦으며 앞서 언급한 예외적인 상황 등 체내에 존재는 하지만 찾지 못할 수도 있으니 말이죠. 그래서 몇 곳을 더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혈관을 빠르고 쉽게 찾기 위해선 콜라테랄 베인을 찾지 말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정맥들의 해부학적 위치를 이해하고 우선적으로 탐색하는 것이죠. 물론 육안으로 바로 확인되고 촉지도 잘 되는 발달된 콜라테랄 베인이면 상관없습니다.
제8을 초음파로 관찰하면 세팔릭 베인의 크기는 점점 커집니다. 그러나 이렇게 초음파상에선 점점 커지지만 전환해서 육안 관찰은 일정 부분에서 끊기죠. 촉지는 종종 되지만 비만할수록 촉지 가능성은 확연히 떨어집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를 생각해보면 손목에서 팔꿈치로 갈수록 커지는 근육만큼 초음파에서도 피부 두께 증가를 볼 수 있었고, 복부를 제외한 큰 근육의 스킨폴드 신체 계측 두께가 두껍게 나온 만큼 근육의 크기에 따라 피부층의 두께도 증가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봤죠.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고 명확히 연구로 밝혀진 내용은 찾지 못했습니다. 정맥주사의 방해 요인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생리적 요인과 기후적 요인. 생리적 요인은 앞서 언급한 내용들입니다. 비만한 환자의 전환주사 처치는 상당히 어려운 난이도라는 것을 대부분 간호사가 경험에 의해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을 것입니다. 반면 움직임이 많은 관절부와 인대가 밀접해 있는 부위는 비만하여도 상대적으로 다른 부위에 비해 체지방이 많이 증가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죠. 특히 손목 부분은 같은 관절부인 전주아에 비해 상대적으로 얇은 피부 두께를 보이고 MRI나 X선 사진 같은 경우 비만한 환자를 대상으로 더욱 극적으로 관찰할 수 있습니다. 여러 논문에서 다양한 연령대의 비만 환자를 대상으로 어려움의 정도를 평가한 사례가 있는데, 비만한 경우 2번 이상 처치할 확률이 높았다며 그 중에서도 처치 성공률이 높았던 부위는 손목의 볼라 부위, 즉 손바닥 면의 처치가 나은 성공률을 보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맥주사에 능숙하지 못한 분들은 이 부위 처치를 상당히 심사숙고해야 하며 상급자와 손을 바꾸는 것도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생리적 요인은 앞서 언급한 것들을 포함하여 환자가 원을 느끼거나 저체온, 탈수 상태로 인한 순환 감소, 쇼크 상태의 낮은 혈압, 극심한 통증 등 혈관이 노출되기 어려운 환경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순환량이 적은 신체 말단 부위보다 순환 혈류가 모이는 체간에 가까운 전주아를 우선적으로 탐색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일 수 있죠. 기후적 요인은 온도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더운 환경에선 혈관의 직경이 증가해 상대적으로 찾기가 쉬워지며, 추운 환경에선 혈관이 수축하며 직경이 줄어 탐색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죠. 지금처럼 추운 날씨임에도 현대인의 필수품인 휴대폰 조작을 위해 장갑을 끼는 사람도 드물며, 특히 손등 부분은 추위에 바로 노출되어 있어 말단부 정맥주사 시 어려움에 직면합니다. 또한 이런 상황은 말단부의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체열 역시 순조롭지 못하죠. 이런 상황이라면 전환의 중단부, 상단부, 그리고 전주아를 우선적으로 찾아 처치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하면, 육안으로 1차 탐색을 하고 육안으로 처치할 곳을 선정했다면 촉지 후 바로 처치를 진행합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육안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정맥의 해부학적 구조를 떠올리며 손끝 감각을 집중해 빠르게 더듬듯 탐색합니다. 체지방이 높은 경우는 피하지방의 두께 증가로 인해 압박이 잘 되지 않을 수 있으니 지혈대를 조금 더 강하게 묶을 필요가 있으며 손등, 손목, 전주아를 탐색해주세요. 그러나 비만하여 전주아에도 피하지방이 많다면 손목 또는 손등을 탐색해야 합니다. 그리고 추운 환경에 말단부가 노출되었다면 전환 전주아를 공략하는 것이 현명하며, 탐색이 어렵다면 말단부 위에 충분한 온기와 함께 마사지를 해주고 탐색하도록 합니다. 앞서 대표적으로 정맥이 분포했는 부위를 이야기했지만, 개인마다 혈관의 크기, 부피, 분포의 차이가 있기에 해당 위치에 혈관이 없을 수도 있고 개인의 신체적 특징에 의해 처치가 매우 어려운 환자 역시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경우는 상급자와 손을 바꾸는 방안도 고려하세요. 간호사가 일을 잘한다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저마다 추구하는 가치는 다르겠지만 본인이 주어진 업무를 정확하며 신속하게 해낼 때 일을 잘한다고 하는 데는 이견이었을 것입니다. 정맥주사에서 환자의 편의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 편의라함은 아마도 전환 어딘가에 위치해 있는 이상적인 포인트겠죠. 그러나 환자에게 신속한 처치가 이루어져야 하는 응급 상황이나 통증이 심하거나 기타 주요소로 불편감을 느끼고 있는 이런 상황, 신속함을 요하는 상황에 편의만을 생각하고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전환에 시간 들여 탐색하며 처치하는 것은 좋은 선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가 편의를 우선순위로 요구하지 않는다면 신속하게 처치하는 것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죠. 정맥이 좀처럼 나오지 않는 어려운 환자를 대상으로 극적이게 주사 처치에 성공하는 것도 실력이 뛰어난 것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나오지 않는 것을 나오길 기대하며 장시간을 탐색하는 경우도 있고, 좋은 혈관은 뒷전이며 나의 가치 제고를 위해 베테랑이 하기도 어려운 혈관에 시도하려는 소위 모험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시도가 다음 단계를 위해선 필요하기도 하지만 쉬운 방법을 모색하는 단계에선 제가 제시한 방법들로 실력을 쌓는 것을 추천합니다. 여러분들의 비판적 사고로 환자의 편의가 우선시되어야 하는지, 신속한 처치가 우선시되어야 하는지 판단하여 업무의 효율을 늘리기 바랍니다. 영상 한 편으로 내일 당장 실력이 비약적으로 늘 거라 기대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 영상에서 힌트를 얻어 정맥의 해부학적 위치를 이해하고 육안으로 관찰되는 것보다 촉지되는 정맥 처치를 지향하며 나아갈 길을 정한다면 스스로 터득하는 길보다 빠른 발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번 영상을 계기로 정맥 주사를 어려워했던 분들은 처치에 있어 기준을 세우고 자신감을 가져 실무 능력이 향상되길 바라며 영상을 마무리합니다. 다음 영상은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